음. 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월 300만원으로 30억 자산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공식을 공유하고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아마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돈을 풀기 시작하고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99%는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 투자 실수는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 실수는 꼭 피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하는데 정확한 자세를 배우지 않고 무작정 하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 실수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을 쉽게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투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중 한 가지 실수라도 하고 있다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부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내요. 어중간하게 돈이 있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부자인 척을 해요. 부자들은 이미 본인이 자산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따로 부자로 보여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구찌 벨트, 발렌시아가, 돌체앤가바나 양복, 명품 하나 없는 사진이에요. 빌 게이츠의 자산은 131조 원이고 마크 저커버그의 자산은 111조인데도 말이죠. 이분들은 본인이 이미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 명품을 사서 스스로를 치장하고 부자인 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과시하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내 능력 이상의 물건을 산다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살 때 내가 한 번에 5번을 살 수 없다면 나는 이 물건을 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5번 살 돈인 1,500만원이 없다면 저는 이 가방을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개념을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속이 썩은 파인애플을 아무리 열심히 포장을 해도 이 파인애플 자체가 쓸모 있어지지는 않잖아요. 결국 나라는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겉을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먼저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오늘만 살 거야. 나는 지금 현재를 풍족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 나 발렌시아가 신발 사고 싶어. 살 거야. 나 BMW 몰고 싶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일 죽으면 어떡해? 어차피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아깝잖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0세까지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안 죽고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은 80을 넘어서 우리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에 은퇴를 한다면
나머지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하고 50세여도 아직 인생의 반을 더 살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앞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저축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그 앞날을 나중에는 절대 감당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젊으면 젊을수록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해요.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복리의 마법은 일찍 시작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멀리 있는 닭 5마리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달걀 1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마시멜로 효과 때문이에요. 마시멜로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봐주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데 엄청나게 큰 돈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고 확실한 돈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왜냐면 확실하니까요. 20대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자산 차이는 4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물론 매년 몇 %의 이윤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20살에 평균 9%의 수익을 내는 S&P 500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0살에는 이 1000만 원이 원금 포함해서 46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뜻은 나보다 20년 전에 먼저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지금 내 자산보다 4배가 더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해요.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하는 3번째 실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데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3번째 실수는 거의 99%는 다 해보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그냥 수학 문제의 답을 그냥 베끼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를 이해하기보단 그냥 친구의 답만을 베끼는 거예요. 물론 답은 맞을 수 있어요. 답만을 베껴서 적으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하는데 만약에 맨날 답을 베끼는 친구가 옆에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조금만 빚고 와도 우리는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지속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꾸준한 결과를 내야지만 성적도 좋아지고 부자도 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꾸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유튜브나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사거나 어떤 종목을 팔면 그걸 보고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어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절대 오랜 기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나이, 자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의 투자 방식을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투자 이야기나 방법들도 똑같이 무조건 의심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정말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내 실력이 늘고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4번째 실수는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여러분은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차이를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나는 5%가 빠지면 바로 팔 거야. 나는 10% 수익이 나면 바로 팔 거야. 뭐 이런 기준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여기 땡땡 주식에 투자한 만석이랑 민수가 있어요.
만석이는 17%의 수익을 내는 반면 민수는 마이너스 20%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이너스 20%를 수익을 내고 있는 민수한테 이 주식을 팔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알고 보니 만석이랑 민수 둘 다 똑같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단지 수익률만을 보고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주식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죠. 만약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몇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된다고 주식을 다 팔아버릴까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30%가 된다고 주식을 다 팔아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는 주식 하나를 삼으로써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회사의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지 수익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믿지 않아요. 만약 정말 차트가 지속성,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면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어야겠죠? 차트 분석으로 성공한 투자의 대가가 있어야겠죠? 없다는 것 자체가 차트만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지속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해요. 우리는 투자자가 되어야지 트레이더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5번째 실수는 바로 over leveraging이에요.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죠. 빚은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좋은 빚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만 나쁜 빚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빚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그건 좋은 빚이 아니라 나쁜 빚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만을 져요.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200만 원인데 월 이자가 150만 원이 된다면 제 월급의 5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사용하게 되니 이것을 바로 over leveraging이라고 해요. 폭락장이 와도 회복기까지 버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폭락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한 자산을 매도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빚만이 남게 되는 거죠. 은행은 바보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동산보단 주식의 리스크가 더 높다는 뜻이겠죠. 어쨌거나 너무 많은 빚, 폭락장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으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빚을 져서는 안 돼요. 저는 제 지인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무조건 말려요. 신용대출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6번째, 보너스로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바로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내 자산, 내 물건에 애착이 생기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애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이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정말 유용하게 진화된 능력이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자산, 부동산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면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하고 사야 할 때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중립적인 의견 모두 다 듣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수익이 좋다 보니까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애착이 생기지만 이 마음을 최대한 제껴두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정한 때를 봐서 매도를 해야 한다면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애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오늘은 이렇게 총 6가지의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의 돈은 정말 소중해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선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실수 중 한 가지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책이나 읽으러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